이상직 얘기를 이제 꾸준히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 적폐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이상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 그 다음에 문재인 일가의 어두운 부분과 가장 많이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바로 이상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타 항공 500억 횡령 배임, 부정 취업, 정계의 그 인사들의 민원을 다 들어줘가지고 취업했다는, 그리고 600억에 가까운 직원들 봉급, 임금 다 떼먹고 도망갔던 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건 다 이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토해낼 돈 다 토해내고.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을 때, 그때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가 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 자회사에 취직을 한 2년 동안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건은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권찬혁. 전주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상직의 현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자의 지역구가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지검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상직은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그 회사는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는 그냥 자문만 좀 해줬을 뿐이지 우리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레발을 쳐왔는데, 알고 보니 지금부터 3년 전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기 전에 다른 회사를 먹어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스타항공이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을. 이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했을 것 가능성이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때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65억 원이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가 주로 서울에서 태국으로 돈이 얼마나 가서 그 돈이 혹시 부정한 장소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해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방콕에서 서울로 돈이 65억이 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것은 태국에 있는 은행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TV조선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태국 방콕으로 흘러간 돈은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 타이 이스타젯이 항공기를 도입하고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이 378억 지급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국 쪽에 378억 지급 보증, 사실 그만한 액수를 지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65억 전환사채 현금으로 구입. 그 시기에 문재인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손주는 타이에서 외국인 학교에 다닙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한 걸까요? 그것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보통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그중에서 타이 이스타대 전무에게는 도대체 봉급이 얼마나 갔을까? 성과급이 얼마나 갔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판교 경기도 성남시 판교 분당 뭐 기가 막힌 곳이죠. 네.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교도 뭐 엄청납니다. 뭐 그 마천루 하며 거기에 있는 판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판교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환상적인 판교라고 그래서 환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 이 지역에 우리나라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본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두산건설도 여기 땅을 가지고 있죠. 네이버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 네이버 막 쫙 보이죠. 뭐 고층 빌딩 네이버도 여기 있죠. 그다음에 분당 차병원 차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병원 빼놓고 차병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1년 매출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기업들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뭐 나중에 뭐 농협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렇더군요. 6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160억인데 그 중에서 두산건설이 55억.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차병원도 뭐 3, 40억. 성남FC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두산건설이 갖고 있는 땅이 종합병원만 짓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종합병원 부지, 병원 부지인 겁니다. 병원 부지로 한번 이 딱 그 라벨이 붙으면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을 두산건설에서는 상업 부지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상업 부지로 바꾸면 본사 건물도 지을 수 있죠. 또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줄 수 있죠. 그 활용 용도가 엄청나지는 겁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제2 사옥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내주는 겁니다. 그 건축 허가. 두 번째 사옥 짓는데. 차병원 역시 약속이나 한 듯이 부지 용도 변경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한결같이 성남시의 인허가 여부에 목을 메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억에서 55억까지 돈을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네이버 차병원은 무혐의. 여기는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 뭐 혐의가 없는 것 같아. 두산건설 기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그랬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검찰이 10여 곳을 다시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재명,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차병원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기소를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내가 저 네이버 압수수색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이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증거가 뭐가 있고 그 보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그 법원이 그거에 도장을 찍어줘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 뭐라고 돼 있느냐? 이재명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피의자 이재명의 뇌물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에서 성남 FC 이재명 구단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시장이요, 성남에서 시민 부채 탕감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민 부채 탕감 운동. 이제 그러면서 성남시 재단법인 희망살림, 그다음에 성남 FC, 그다음에 네이버, 이 네 곳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롤링 주빌리라는 금융기관 비슷한 데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희망살림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살림이라는 재단법인에 네이버가 40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 뭐 30몇 억은 성남 FC 후원금이고, 그리고 그러자 성남 FC의 축구 선수들은 2년 동안 이 롤링 주빌리 라고 써 있는 이 유니폼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말씀드린 희망살림 운영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 재윤경 전 의원이 맡고 있었고, 롤링 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도 이재명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 섣불리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시장일 때의 성남시에서는 도대체 그 축구단을 매개로 해서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굴지의 기업들과 어떤 검은 거래와 유착이 있었는지를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경찰이 손 놓았던 것을 다시 가지고 와 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다시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밤잠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